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부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이 지금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난 거잖아요, 네, 올해. 네, 네. 그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네. 또 5.18 민주화운동 맞습니다. 기념일이 네. 있었던 달이기도 하고 또 5월이 지나면 거의 그냥 1년에 반절이 지나가는 6월로 그냥 네, 접어들고 들어서는 있죠. 시기이기도 네. 하고 또 벌써 이제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차 타면 에어컨 켜야 되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 의원님께서도 열차, 비행기 지금 타고 이동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기차 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힘드시죠? 네, 네. 정말 참 언제 끝날련지. 네. 네, 네. 자, 오늘 그 이슈는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시면 궁금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관심 있게 보신 이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바로 직전에 네.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인식을 같이 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번 정상회담 성과 중에 하나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했다, 폐지하기로 네, 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약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조약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제 양국 외무부 장관들끼리 정식으로 이제 사인을 하고 네. 양국의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을 거쳐서 양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공포를 해야 이게 이제 조약으로서 효력이 성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뭐랄까 어쨌든 최고로 무력이 센 국가이기도 하고 네. 또 6.25 전쟁 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주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냥 무대포로 어거지로 미국이 밀어붙인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우리 말 들어줘 해서 이렇게 옛날에 그러니까 밀어붙인 마음속에 거예요? 빚진 게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이제 미국이 힘 있다는 이유로 니들 미사일 만들 때 그러니까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0년대에 이게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주국방을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의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보니까 얘네들이 미사일까지 스스로 만들어 안 되겠네 이러더니 잠깐 이러더니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불렀어요. 네. 야, 니들 미사일 만드는 건 좋은데 180km 넘어가는 건 만들지 마. 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를 한 거예요.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야 어떡하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참자. 이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의 첫 서막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미사일은 180km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사정거리 말씀하시는 사정거리 거죠? 네. 180km 넘어가는 것을 대한민국이 개발할 수 없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군사형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반 드론 말고 군사형 드론도 개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 발사체가 있거든요. 네, 보면 우리 나로호에서 네. 발사하는 거. 성공했죠. 네, 네. 거기 보통 이제 액체 연료를 많이 넣는데 네. 고체 연료를 집어넣는 보조 추진체가 있어요. 보면 보통. 네. 물론 이제 메인 추진체를 고체 연료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네, 네. 근데 어쨌든 동력이 더 센가요? 그게 되게 때문에. 안정성이 네, 있어요. 연구 정말 고체 개발하려고 연료가.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고체 연료 발사체도 미사일에 준해서 니들 180km 넘어가는 걸 함부로 만들지 마. 자체 개발은 가능하나 사정거리에 제한을 두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야, 너무 사사건건하면서 했는데요. 그렇죠. 정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쨌든 이게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 제약을 끼치는 주 요소였는데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어서 저희가 발전을 못한 게 아니라 일련의 그런 어떤 그 제약 때문에 또 그렇죠. 발전이 제약 안 때문에 되는 사실은 또 게 기술 크군요. 개발하는 것도 좀 더뎌졌죠. 네, 네.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니 미국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래도 한 300km까지는 좀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국 그래 그럼 300km까지 봐줄게 이러다가 네. 1차 개정에서 한번 300km까지 허용을 해주고 아하, 2차 네. 개정을 하면서 800km까지 이제 800km 네, 하다가 네. 요번에 이걸 완전히 없앴어요. 아, 네. 완전히 없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실은 이게 뭐 국가적으로 이게 자랑이 될 만한 요소인지 아닌지는 각각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터인데 네, 네. 의외로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꽤나 많이 해요. 네. 네. 대단한 방산 수출 국가거든요. 네, 뭐 네. 자주포도 그렇고 뭐 네. 하여튼 과학이고 기술이고 또 국부 예.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사일 지침에 족쇄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의 어떤 미사일 산업 수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됐다는 네.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군사력만 가지고도 네. 전 세계 한 5위, 6위, 7위 정도의 군사력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사일 정말 멀리 나갈 수 있는 아마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면 정말 세계 이제 4위, 5위권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게 의외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억제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아마 동남아에 또 새로운 약간의 미묘한 어떤 뭐랄까 하여간 이 외교 군사 전선, 대치 전선에 있어서 네. 미묘한 파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체크였습니다. 유치원에 딸을 데려다주던 30대 엄마와 어린 새남매가 5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에 1명이 바로 보행자인데요. 하루 평균 8명의 소중한 목숨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요, 최하위권인 대한민국의 교통안전,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올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이신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의 김규호 안전관리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네. 저희 김경희 의원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이슈를 가져다 주셔서 예, 예. 네. 우선은 올해 지금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의 핵심이 보행자가 최우선인 교통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전에 우리 그 교통 사망의 원인이 주로 이제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또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이제 음주운전 등이었다 그러면은 근래 이제 교통 사망 사고의 특징은 주로 그 차대 사람 사고, 그래서 보행자 사고의 사망 사고 점유율이 네.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네. 그 보면은 2019년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사고로 3,233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행자가 1,300명이에요. 1,302명이에요.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보행자로 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보행자 사고 중에서 과속이 117명, 네. 또 신호 위반이 66명 순으로 타 위반에 비해서 과속하고 신호 위반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통안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네. 이제 보행자 사고 예방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정책 방향은 주로 이제 차와 보도 분리, 네. 또 교통환경 개선, 그다음에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도로 이용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속도공 성공이나 뭐 인식법 강화 등으로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차량이 우선인 그런 환경 조성하는데 좀 일조를 해왔나요? 사실 명실상부한 선진국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우리 경제가 사실 급속하게 발전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 교통에 대한 안전보다는 소통에 더 방점을 찍고 왔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서다 보니 우리도 이제 안전을 아무래도 아젠다로 삼고 네. 해야 되나 싶어서 이 근래 이 교통 안전에 대한 이슈로 네. 정부에서도 강하게 하고 있고 또 건설 안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모르겠어요. 이제 저 옛날에 뭐 이렇게 법조인 할 때 네. 뭐 도로교통법인이 이렇게 법을 만들 때 입법 취지문을 보면 네. 어쨌든 뭐 이게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있긴 있어요 보면. 문구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뭐 목표로 하는 부분은 이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런 교통 체계를 수립하겠다라는 네. 이걸 목표로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또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선진국만큼 제대로 좀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어떤 장치들이 이제 이런 반성들이 최근에 오면서 뭔가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뭐 얼마 전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천천히 안 하면 뭔가 답답해서 못 살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그 민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니, 그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빨리빨리 이게 거의 그냥 그 뭐 외국의 관광객들 어디 가서 외국 식당에 가서 주문해도 빨리빨리 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변화하고 새로운 어떤 철학과 새 시대에 맞는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게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제대로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으로 지금 이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그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치원에 딸을 데려다 주던 30대 엄마와 어린 새남매가 5톤 화물 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낮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과속은 줄었지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는 되레 증가한 상황. 이를 뿌리 뽑고자 또 한 번 도로교통 정책이 강화됐다. 2020년도 2월 달에 시행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 2021년 5월 10일 날 스쿨존 부분은 세비 부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 상황. 시행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단속 현장을 직접 따라가 봤다. 광주 광산구청 단속반이 찾은 곳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15곳 중 하나. 부정차 단속 중입니다.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차적으로 찍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찍었을 때 그 차량에 대한 문자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15분 이상 지나고 나서 그 차량이 있을지 이제 단속이 되는 겁니다. 스쿨존에 차량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시야적으로도 안 보이고요. 위험성이 많이 큽니다. 차량이 있을 때에는 애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 키는 120cm 초반. 일반 차량의 평균 높이가 140에서 170cm인 것을 고려하면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다. 이번 규제 강화가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방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주민의식이나 그다음에 스쿨존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조심하고
서행하고 그다음에 주차 위반이 현재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평균치를 땄을 때에 하루 일평균 이동식이나 고정식에서 한 40건, 45건 정도. 근데 지금 불과 며칠 안 됐는데 하루 평균 한 30건 정도? 이 정도. 아직도 이제 미비한 건 있습니다만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는 도로교통 개정법에 따라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시작됐다. 4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하로, 4차로 이하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 이를 어길 시 초과 속도에 따라 최대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난달 17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단속 카메라는 계속해서 확보를 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광주도 전부 다 588개소를 30km로 하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한 개소당 지금 감시 카메라, 단속 카메라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 부족한 부분은 확보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통정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단속 구간 앞에서만 급격히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국민청원을 통해 꾸준히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저는 30에서 50 사이면은 우리 원래 60에 있다가 50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30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50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이게 그쯤 되면 더 이상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하죠. 너무 다 그 숫자가 많잖아요. 군데군데 아주 그냥 다 도로를 깔아져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힘들어요. 좀 뒤에서 좀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늦다고. 근데 애기들 보호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 언니 그러죠? 30, 50은 애기들 구역은 맞지. 그게 낫잖아. 그러지. 그래. 해야 된다. 그 민식이법이나 이런 게 좀 벌금이 세졌기 때문에 그 부분 스쿨존 이런 데 나오면은 조금 더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운전을 하게 되죠. 저도 근데 초등학생 둔 엄마라서 그런 부분은 잘 바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경찰은 도로주행 여건과 제도 간 괴리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에 한해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광주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시부 도로는 60km에서 지금 50km로 낮춘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단 주요 간선도로 교통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 3차로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60km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상황. 안전 속도를 지키면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 현재 도시부 도로는 보통 60km로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60km로 달리고 있는 차의 제동거리와 50km로 주행하다가 제동을 했을 때의 제동거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10km 낮춤으로써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줄였을 경우에 30%의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일단 멈춤 하듯이 보행자를 항상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처럼 여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새로운 교통정책.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 지금 이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제동거리를 뭐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를 낮추니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전문가, 특히 이제 경찰, 교통경찰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런가요? 좀 어떤 데이터나 뭐 분석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네. 이전에 한 60km에서 50km로 속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지상이라든가 사고율 같은 걸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교통사고는 약 13% 정도,
네. 사망 사고는 64%. 사망 사고 예, 64%요. 예, 치사율이 58%가 감소하는 것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 사고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특히 치사율을 감소시키는 네.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생명에 가장 지장이 중요한 없게. 점이 사망 사고, 그러니까 치상률을 낮추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차라리 그냥 차 안 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네. 너무 답답하다. 네. 이것도 물론 우리의 그런 어떤 빨리빨리의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러는 거는 같은데 네. 이게 진짜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아, 이게 저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딱지를 한 3번 띄었어요. 이게 60에서 50 단속 이제 50으로 낮추는데 이 50 단속이 꼭 이게 엑셀을 밟을 만한 지점에 정확히 이게 이 감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딱지를 몇 번 띄었는데 그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딱지가 한 3번째 날라오니까 저도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습관을 고쳐야겠다 이래가지고 제 자동차에 보니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최대 속도가 50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스피드 리미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무조건 그거 시내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그걸 맞춰놓고 가야 보면 그래서 절대 50을 안 넘게 그러니까 이제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시내에서 운전하는 속도가 스스로 체감이 되는데 어쨌든 아까 영상에 보면 택시 기사님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봉고차라든지 배달 가시는 분들 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집에서 늦잠 자다가 조금 늦게 출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전체가 이 습관을 바꿔야만 그러니까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속 50이냐 시속 60이냐가 사실은 딱 10km 차이인데 결정적으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똑같은 충돌이지만 51대의 충돌하고 61대의 충돌하고 교통 중상이나 사망으로 가는 이 확률이 한 5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속도를 낮추는 것보다도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효용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습관을 바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딱지 3번 떼신 경험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 이게 더 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통행 시간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사실은 이 언론하고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여러 가지 실증 실험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이 10km 정도 구간을 그 통행 시간이 바쁠 때 또 한가할 때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최대한 2분 정도. 2분이요? 심지어는 10초 정도 차이 난다든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보면은 보통 10km 구간 정도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 크게 의미가 없는 정도다. 그렇게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 운전자의 심리적인 요소인 그 거죠. 부분이 좀 높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지금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이 정말 잘 돼 있는 해외 사례를 좀 들려주시면 저희가 더 이렇게 좀 강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필요한가 이 제도가? 네, 지금 사실은 OECD 그 37개국 중에서 31개 국가가 지금 속도 50km로 하향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행자 사고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OECD 국가적으로 이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답이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늦게 어찌 보면 늦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온 제도들이 대부분 OECD 선진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속도 시내에서는 50km, 그다음에 시내 이면도로라든지 또 학교 스쿨존 같은 경우는 30km 이렇게 속도 제한하고 우회전 할 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했었는데 이제는 잠시 일단 멈춤하고 지금 우회전 하라라는 건지 전부 이제 OECD 선진국에서 하는 대로 우리도 좀 뒤늦었지만 그대로 따라가겠다 지금 이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가 나오고 또 이제 지금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 그 배경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정말 전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민식이법.
그러니까 민식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법 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좀 교통 안전 수칙을 잘 이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강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진 것 같은데 지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른바 스쿨존, 네, 이 스쿨존에서 뭐 정지선 위반, 또 과속, 그리고 불법 주정차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불법 주정차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처장님? 그렇죠. 사실은 이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먼저 그 속도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를 하면은 이렇게 될 건데, 특히 이제 스쿨존 내 주정차 같은 경우는 차고보다 어린이들 키가 적지 않습니까? 네, 네. 적기 때문에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이 입장에서도 주행하는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정차 위반 때문에 사실은 큰 인명피해로, 어린이들의 큰 인명피해로 사실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리 지역에서도 네. 지금 이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네. 그러니까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큰 사고가 나서 네. 그 이제 또 생명을 잃는 그런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네.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대형 트럭이 덮칩니다. 지난해 11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스쿨존입니다. 이것도 역시 트럭 운전자가 그 보지를 못한 거예요. 네. 네. 우선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그 2살 아이가 생명 잃고 이제 다치시고 했는데 네. 중형이 선고가 됐어요. 예. 네, 5년 징역 5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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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비극이죠. 일단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 죽었죠. 생명이 네. 이제 앗아갔죠. 그 다음에 엄마가 지금 전치 13주 상해인가 입었고 네. 또 다른 아이가 전치 6주인가 지금 뭐인데 생명을 뺏긴 것도 크고 13주 상해도 어마어마한 상해고 사실은 6주 상해도 이게 네. 보통 상해가 아니거든요. 이제 네. 그런 피해를 입었고 뭐 빼앗긴 생명은 도저히 어떻게 다시 반환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징역 5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 정확히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재판을 안 해서 모르기는 하지만 이제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네. 이 사람이 그 전에 무슨 교통 위반한 전과도 없대요 보면. 그러니까 네. 나름 그렇게 비교적 착실하게 운전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정지선을 이렇게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조금 이게 시야각이 가리면서 지금 이번 사고가 좀 생겼고 맞습니다. 네.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들이 또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가 지금 네. 이번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사실은 과실에서 출발한 건데 결과가 중하다 보니까 징역 5년씩이나 되는 형을 교도소 가서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 네, 네. 그러니까 가해 운전자도 비극이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비극인 거예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식이법 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네. 좀 더 운전자들이 엄격하게 이걸 준수해야만 이런 비극이 좀 예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멈춰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지금 운전자가 이렇게 천천히 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전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보행자들도 보행 의식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보행자들도. 보행 안전 의식을. 네. 예, 사실은 그 횡단보도 같은 데서도 지금 이 근래에 들어서 뭐 일단 정지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방송에서 다루고 그렇습니다만 네. 차량들이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우리 보행자들이 조금 더 의식을 해서 보행 안전을 생각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고요. 도로 통행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우리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 야간이나 새벽에 그 도로를 나가고 그럴 때는 흰 옷을 입고 나간다든가 그런 네. 부분도 좀 그 의식을 하고 네. 통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처장님께서 지금 보행자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민식이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된 지 거의 이제 1년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이 지금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아이들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네. 글쎄요, 야, 그건 참 심각한 일이죠. 그게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이게 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인데, 네. 그 우리 어른들이 이런 부분은 좀 더 그 가까이서 지켜보고 어린이들이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 사고가 나면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더 가르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예, 예. 우선 개정된 민식이법에서는 그런 초등학생들에게 교통 수칙을 교육을 해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은 안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양 형태로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도 교육을 해야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아이들도 좀 강력하게 어떤 법제도로 강제성을 띠고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도 보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정 나이 미만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잘못을 해도 법으로 이게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으로 제재하는 게 과연 이제 얘들의 답이냐. 장래를 위해서 네. 정답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네. 있거니와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민식이법 장난 때문에 운전자들도 예상치 않게 전과자로 평생 낙인이 찍혀서 맞습니다. 네. 사회적인 모든 게 박탈당할 우려도 있고요. 네. 뭐 가령 정말 상황이 우연에 우연히 거듭되면 뭐 사망에까지 이른다 이러면 징역 몇 년 살다 올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아이들 본인도 이게 정말 중상이나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이래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만약에 첫째는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의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교육청 관계자들이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네. 교육 내용에 좀 집어넣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는 따로 모아서 특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식이법 장난을 아이들이 하다가 걸렸다 이러면 부모들에게 뭔가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제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 대신해서 지금 부모들이 좀 그렇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식이를 잃고 온 사회가 정말 분노와 안타까움에 그런 이제 공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법을 제정했던 그때를 다시 복기를 하면서요. 운전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이 법의 수혜 대상인 아이들, 예, 참 철없는 짓을 멈추고 또 교통 안전 확보에 같이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하나 이슈를 지금 들여다볼 게 있는데 바로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 제작진이 취재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 간단한 조작만으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끊이질 않는 상황. 도로 곳곳에서 불쑥 튀어나와 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2인 동승도 모자라 아이를 목말 태운 채 킥보드를 타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후 안전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보았다. 개정안 시행이 무색하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 심지어 면허가 없는 어린아이들조차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며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아직 바뀐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걸까?
우리 시민분들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시거나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는 이제 뭐 공익광고 협의회와 같이 해서 뭐 그 동영상도 막 제작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공유하고 다 볼 수 있게 했지만 관심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교통 환경이 구축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시민들이 바뀐 법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계도와 교육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안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과연 시민들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물었다. 햄 써야 되고 네. 면허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왜 좀 타고 계세요, 이렇게? 왜 타고 계시냐고요? 네. 헬멧이 있는데 집에 있거든요. 근데 헬멧을 쓰고 다니니까 너무 귀가 아프고 마스크 같이 쓰고 안경도 방금 쓰고 같이 세 개를 다 쓰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어차피 5분 거리니까 그냥 안일하게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전모고요? 네, 뭐 이런 안전모 지금 사려고 했는데. 사려. 지금 사러 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출근해야 돼가지고 늦어가지고. 혹시 이거 면허는 필요한 것도 알고 네, 계시나요? 면허 있어요. 면허는 있으시고. 네네. 혹시 알고는 계신데 왜 지금까지 이용을 혹시 못하셨는지. 안 타고 다니다가 오늘 늦어가지고 가다가 헬멧 보고 왔어요. 그러나 제작진이 물어본 전동 킥보드 이용자 모두 바뀐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안전운행 관련 계도 조치 및 홍보 활동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인데 왜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걸까? 모르고 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뭔가 강력한 법적 제재 막 이런 건 이런 게 없다.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법적 제재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순방 조치 그런 것만 하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조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몰래. 그냥 생각 없이 바쁘니까. 네. 직구터 사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헬멧 쓴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직구터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건데 헬멧 같이 들고 다니기도 휴대용도 힘들고 또 아직은 사기까지 사람들이 아직 안전의식도 약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시민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안일한 시민 의식의 변화와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자, 지금 영상을 보니까 전동 킥보드 지금 이용 관련해서 이제 법 개정 이후에 안전모 착용이 큰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처장님께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전동 킥보드 운행 규제를 강화를 하고 난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수치를 좀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법이 개정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뭐 일부 뭐 헬멧 착용률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사고율 같은 걸 조사를 아마 일부 한대는 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언론 같은데 나온 거 보면 약 한 50% 정도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행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제 정확한 수치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용객 수가 일단 뭐 많이 이렇게 감소를 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뭐 사고도 줄어드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고가 과연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조금 더 많은 기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그러면 요 법 개정 전에는 1년에 사고가 몇 건이나 났어요? 그 2018년부터 2018년에는 사고가 한 225건. 전국적으로? 그렇죠. 2019년에는 447건. 2020년 작년에는 897건으로 1년마다 2배씩 늘어나요. 그렇죠. 지금 뭐 2018년에 비해서는 한 400%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사실은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하여튼 한 4, 5년 됐나요? 그때부터 붐이 일다시피 해서 요즘에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오고 매년 사고가 2배씩 그냥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최근에 법 개정을 했구만요, 저게. 이게 지금 사실은 또 이용하는 대수도 거의 막 그 정도 수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보면은 18년에
18만 대 정도 됐었는데 16만 대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20만 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아, 전국적으로 20만 대. 그렇죠. 더불어서 사망자도 보면은 네. 2018년에 4명이 사망했는데 네. 작년에는 10명 정도로 사망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가요? 주로 이제 차도 갓길을 운행하다가 그 차하고 부딪히는 사고라든가 아, 네. 또 등화 장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뒤에 오는 차에 받친다든가 그렇죠. 이런 사고가 더 많고요. 또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도 넘어져서 하는 사고도 좀 덜어 있고. 근데 이제 헬멧을 안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이게 치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한번 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어린 여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킥보드 신나게 타고 가다가 네. 갑자기 뭐가 중심이 안 잡혔나 몸이 앞으로 쏠렸나 그냥 순간 이게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전복. 네. 왜냐면 지금 그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차도에서 지금 킥보드를 운행을 하는 거예요? 차량하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을 돼서 네. 사실은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차도에서 운행을 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데서는 차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인도는 네. 이제 우리 보행자들 보호를 위해서 인도는 이용할 수 없고요. 캠퍼스나 또 뭐 아파트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로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로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라든가 또 대학 군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대학 군내 같은 데서도 차도 빈번히 다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저게 너무 위험천만한데. 시속 20에서 30km 정도 물론 제한 속도가 있긴 하지만 네,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시속 2, 30km 정도로 달리거든요. 네. 근데 본인 체중이 한 7, 80 사람이 보통 대학생들이 한 70, 80 되잖아요. 70 되잖아요. 그렇죠. 70에 시속 20km로 가다 꽝 하고 부딪히면 이게 그 충격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차량하고 그 세게 달리는 차하고 이 전동 킥보드 헬멧만 쓴 지금 이 운전자들 같이 달리고 있게끔 했다고요?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이제 학교 캠퍼스 안에서 이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됐었고 또 수도권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의외 생각보다는 좀 많아요. 많아요. 보면. 아, 네.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저게 지금 오락 차원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서 실제 문제가 안 됐는데 사고가 나는 것은 어쨌든 차량 도로를 이렇게 들어가다가 특히 저녁 같은 경우 잘 안 보이니까 또 낮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만 부주의하면 속도 차량이 좀만 빨리 내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저 킥보드를 사실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던 게 생각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빨리 풀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한 4, 5년 있다가 다시 지금 뭐 면허해라, 뭐 헬멧 써라, 개수가 늘어나고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사고 뭐 전국적으로 한 1000건 가까이 생기니까 면허 받고 해라, 그다음에 뭐 헬멧 써라, 뭐 여러 가지 인도에서는 운행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법으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 네. 이게 지금 교통법 개정이 된 게 보행자 이제 우선인 그렇죠.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는 아니지만 사륜차인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도 좀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이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륜 오토바이 개념 비슷해요 보면. 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온 제도들 그러니까 헬멧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죠. 규제라기보다도. 근데 좀 더 뭔가 저기 지금 뭐 이제 공유라고 하는 일종의 저것도 렌트죠. 뭐 시간당 한 시간당 뭐 1,000원씩 받고 하는 렌트인데 저 회사들한테 보험을 좀 강제적으로 들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빌려줄 때 헬멧도 의무적으로 같이 딸려서 빌려주도록 한다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규제가 되어야만 저 이용자들 보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새로 만든 제도 가지고도 저 대여 회사들은 툴툴하고 이제 있는 상황이죠. 차장님,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 그러니까 공유 PM, 개인형 이동 장치, 개인형 이동 장치 이것을 제공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이른바 보험이
이제 이용자를 위해서 보험 제도를 잘 그 정립을 하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헬멧을 이렇게 또 빌려주는 그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개인이 내가 이용자 개인이 보험 드는 경우는 없고 그 회사에서 네, 네.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 회사에서 보험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아, 특히나 취약해요. 개인형 네.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유 차량 형태이기 때문에 네. 빌린 사람이 꼭 이용하지는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도 좀 덜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사실은 그 속도를 25km로 이하로 제한을 해놨잖아요. 네.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제 속도는 그나마 좀 낮은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넘어지는 사고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허. 그게 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도로도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전동 장치가 사실은 그동안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동 수단으로 많이 정착돼 가는 맞습니다. 단계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도로 설계할 때도 사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제는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도로가 개설이 됐냐면 인도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엉터리로 계획을 하고 도로 설계를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좀 근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완벽하게 포맷을 하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목에 다시 설계를 해서 만든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신도시는 가능하겠네요. 예, 근데 옛날에 있었던 주차장 출입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을 수도 없고 그걸 또 변경하는 공사를 하려면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도 있고 네, 네. 이게 복합적으로 꼬여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정말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턱이 높이가 이렇게 얼마 안 돼요 보면. 그래서 넘사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면 이게 정말 넘어지는 상태에 걸려 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게 의외로 위험성이 큰데 젊은이들은 그냥 재미도 있고 또 짧은 거리 그냥 이게 싼 맛에 그냥 편리하고 이러니까 쓰는데 그러니까 저걸 너무 빨리 허용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아, 참 이제 그 사이에 지금 많은 그 이제 교통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사망 사건도 있었고, 네, 참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법이나 행정에 또 공백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규제가 강화된 법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헬멧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번에 이 개정된 법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전에 법이 있었죠. 2010년 이전에 법이 있었는데 그게 벌칙 조항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주로 벌칙 조항이 들어간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먼저 이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운전면허는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세 미만 어린이들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중학생까지는 이제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저는 그러면 2종 보통 있는데 몰 수 있나요? 가능하죠. 이제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이니까 그 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고요. 그다음에 정원 초과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 장치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전동 킥보드 제일 많이 타는 거. 그다음에 전동 이륜 평행차라고 손잡이 없이 타는 거 있죠, 왜? 보드처럼. 전동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전동 전기 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전동 전기 자전거는 2인까지 운행할 수가 있고 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전동 킥보드라든가 그 전동 이륜 평행차 같은 경우는 1인만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전동 킥보드를 의외로 젊은 남녀들이 같이 많이 타고 사랑하면서 이게 같이 많이 타고 다녀요. 데이트 데이트용으로. 그리고 근데 그거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커플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특히 다른 점이 주차구역이 특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주차구역이 특정이 안 돼가지고 사실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은 주차구역이 특정이 됐고 또 어린이가 이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런 이 개인 유동장치 탈 때는 또 우리 부모들이 네.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못하도록. 아,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의 가장 그 중요한 점은 의무 부과 외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신설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도에서 타고 다니면 범칙금이 얼마 나오는가요? 지금 인도 우행시는 3만 원 정도로 돼 원이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무면허는 10만 원. 10만 원. 안전모가 미착용일 때는 2만 원. 2만 원. 네. 성차이는 추가는 5만 원 이렇게. 커플 데이트하면서 타고 다니면 5만 원. 네, 잘 들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소장님, 근데 만 13세 미만이 지금 운행이 금지고 16세. 16세요. 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아예 지금 그 전동 킥보드를 못 타는 건가요? 이제 이게 면허 제도가 면허 제도가 되면서 네. 면허가 없이 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은 뭐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네. 운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야,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타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가서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 예.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죠. 면허 취득이 그 16세 미만은 취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면허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면허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만 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대체로 중학생까지는 아예 면허 따는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예 못하도록 된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참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일상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또 생활 습관을 또 비춰 볼 때는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좀 양면성이 있는 그렇죠.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규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편해요. 규제 없으면 편해요. 근데 규제를 왜 하냐? 그 소수의 적은 수지만 사고가 나서 큰 아픔이 생길 이 확률과 가능성 때문에 지금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1년에 전국적으로 지금 한 900건 정도 생겼다고 하니까 893건, 900건 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생기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사건도 한 10여 건 나는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택시기사나 일반 자가용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옆에 킥보드라든지 이거 지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차 운전자가 무섭거든요, 보면. 그거 피하려다가 또 오히려 더 2차 사고가 나올 수도 그런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뭐 이렇게 즐겁게 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소장님께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시민의식이 이 교통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리 잡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글쎄요, 우리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통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반의 선진의식이 필요한다고 보겠죠.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고 또 규제에 따라서는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이 등산은 아니고 그런 건 최소화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통안전 문제는 또 생명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잘 지키고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그 빠른 시기에 우리 안전 문화가 더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전동 이륜차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이제 달라진 제도라든지 또 그 교통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교육을 지금 이제 처장님이 몸담고 계신 기관에서 또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업용 운전자들은 의무적인 교육이 돼 있죠. 일반 우리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의무 교육은 없습니다. 사실 뭐 면허증 취득할 때라든가 또는 그 법규 위반이라든가 사고로 해서 그 받는 교육은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은 없는데 지금은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겟팅 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다시피 그 보행자 사고가 많은 층이 고령층이거든요, 주로. 특히나 도심보다도 농촌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우리 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역에 그 고령층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 내서 나와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안전을 확보해서 이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 중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최근 우리가 전면 시행된 5030 이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도 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무리 그 혁신적인 이 뛰어난 장치라 하더라도 기능 면에서 그러나 네. 또 우리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이 교통수단으로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이 이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우리 시민들도 이 새로운 이동수단이 그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요.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시내에서 50km고 이면도로 30km니까 네.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네. 저처럼 딱지 몇 번 띄고 습관 바꾸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네. 딱지 떼기 전에 습관 네. 좀 바꾸시고요. 그냥 그 스피드 리미트 그냥 49km로 맞춰놓고 다니시면 편할 것 같아요.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거 이 킥보드라든지 이런 이제 개인 이동 장치 같은 경우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타는데 정말 오토바이보다 이게 훨씬 위험해요. 맞습니다. 네, 훨씬 위험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안전 또 주변의 차량의 안전 우리 일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일반 도로로는 좀 안 나오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캠퍼스 안에서 쓰시더라도 좀 천천히 타고 다녔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해서요. 운전자도 보행자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터치 따따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